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상징의 표현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우리는 상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것이 어떤 표현 효과를 내는지, 그래서 그걸로 작품을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가 직접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 한번 훑어봅시다. 우선은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상징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아야 그 후에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상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익혀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고 더 많은 시들을 읽어보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상징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봅시다. 상징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 사상 등 추상적인 것을 어떠한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비유랑 비교를 해봤을 때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빗댄다는 뜻이 아니라 빗댄다는 것은 빗댔다는 것 자체가 둘 사이에 어떤 A랑 B의 이 둘 사이에 생기는 공통점을 이끌어내서 비슷한 거라서 빗대는데 상징은 그렇지 않아요. 상징은 그냥 얘 자체로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자체로 얘가 어떤 구체적인 거야. 이 A 자체로 얘가 추상적인 B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비둘기라고 하면 지금은 길가에 비둘기들이 너무 많이 다니면서 막 닭둘기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원래 비둘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주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추상적인,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지 않는 이 추상적인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에는 세 가지 상징이 있는데 얘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연물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부여된 거. 그래서 민족이나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미국에 가서도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일본에 가서도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어느 민족이나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상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는 어떠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고 아니면 죽기도 하고 새로 부활하기도 하고 정화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물. 그리고 불이라고 하면 어때요? 음, 뭔가를 죽이거나 소멸시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열정적이거나 정열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별이라고 하면 뭔가 밤하늘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뭔가 이상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만한 거 자연물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생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습적인 상징은요, 원형적 상징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어진 건데요. 원형적 상징은 시대, 민족을 초월한다고 했으면 관습적 상징은 문화적인 것들, 문화적으로 서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만들어져 온 상징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시사철 늘 푸르다 해가지고 우리는 소나무를 생각을 하면 뭐 지조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죠. 빨간불이 됐을 때는 멈춰 이런 의미고, 주황불이 됐을 때는 뭐 멈출 준비를 해 약간 이런 의미가 되고, 초록불이 됐을 땐 자유롭게 가도 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문화적인 것,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징물이 되겠고, 또 약간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연히 경찰을 떠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약간 반지라고 하면 영원한 사랑, 아니면 어떠한 사랑의 약속,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상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개인적 상징이라는 것은 작가 자신이 그 작품 속에서만 특수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마다,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수영 시인이 있습니다. 이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짧게 앞부분만 읽어보자면, 뭐 풀은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다가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이런 식으로 풀이 눕고, 뭐 바람에 의해서 눕고, 그러다가 바람보다 빨리 일어나고 다시 웃고, 뭐 이런 이야기의 시인데요. 여기서 풀이 의미하는 것은 민중들, 우리 1960년, 70년대 그때 살았던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김수영이 말하는 풀은 이 작가가 이 작품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적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피카소 그림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얼룩무늬소가 있습니다. 얼룩무늬소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단순화되어 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상징을 표현하는 것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것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쳐볼까 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첨부 파일로 넣을 건데요. 만약에 프린트가 없다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포스트잇이나 종이에다가 뭐 1단계, 2단계, 3, 4단계를 내서 표로 그린 후에 안에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1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에 가서 조금 더 간단하게, 3단계에 더 간단하게, 4단계에는 아예 상징적인 어떠한 대표물로 바꿀 수 있도록 완성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되게 간편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간편화되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학습지는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